네,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는 당선 레이더입니다. 4월 총선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이슈와 사람을 탐색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 10만 돌파 네. 축하드립니다. 예. 역시 센스 스타 있으시네요. 언론인, 스타 언론인. 구독하셨나요? 뭐 몰라요.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끝나고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십시오. 제가 누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켰네요 또 이렇게. 네, 예. 시사인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랑 전화 인터뷰를 하신 적은 있는데 있죠. 나와주신 건 처음이셔서 한번 네. 정식으로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개혁신당에 이제 한 3일 천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개혁신당의 제일 높은 사람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지금 1월 2일부터 집중 이제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나오셨던 분 중에서는 현직으로는 가장 고위직이십니다. 대표시잖아요. 뭐 지금은 예. 그렇죠. 한 3일 예. 천하 정도긴 왜 하지만. 3일 후에도 대표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요? 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가용 가능한 모든 전력을 써야 되는데 이준석 위원장이 지금 정강정책 하겠다고 빠져있지 않습니까? 더 짜내야 됩니다. 더 쥐어 짜야 되지 예. 않겠나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준석을 대표로 다시 올려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뭐 본인은 또 막 있어 보이는 척하더라고요. 우리 당에는 대표할 사람들이 많다. 예. 예. 있어 보이는 척이라고 이해하신 약간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20일에 누가 당대표가 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답정론과 답정. 네. 네, 그럼 여기서 단독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새 대표 이준석 확정. 자, 박수. 네, 지금 댓글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천하람 창준위원장 반갑다. 그리고 특히나 오렌지색 하트를 보내주시는 분이 진짜 많으세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여튼 이제 정치 현안도 쏟아지고 인터뷰 진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현안 이야기를 살짝 뒤로 미루고 이제 천하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차차 이제 현안으로 좋죠. 넘어가 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코너 속 코너 해서 OX 속마음 퀴즈라고 하거든요. 좀 약간 진부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나 또 뭐 대단한 걸 준비한 줄 알았네. 재밌게 답해주시면 예. 진부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천하람 위원장님이 채워주시는 네, 거다. 결국 게스트에게 다 맡기는 그런 그럼요. 형태로. 자율성 있는 좋습니다. 방송. 예. 네, 앞에 OX 팻말이 있는데요. 네. 솔직하게 빠르게 추주죽 제 여쭤볼게요. 네. 예, 천하람은 이준석계 정치인이다. 뭐 하나 둘 셋 이런 거 안 합니까? 하나, 둘, 셋. X. 네, 지난해 12월 29일 탈당 선언 직전까지 탈당 망설였다. 하나, 둘, 셋. 동그라미. 네, 탈당 선언문에 힘줬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아쉬운 문장 있다. 하나, 둘, 셋. 네, 동그라미. 네, 김건희 여사가 탈당 만료했다. 하나, 둘, 셋. X. 네, 2024년 총선 순천에서 출마한다. 하나, 둘, 셋. 동그라미. 알겠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네, 천하람은 이준석계 정치인이다. 에서는 X 드셨죠? 일단 저희는 개파로서의 구성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저를 이준석계라고 쓰는 것까지는 뭐 그거야 자유니까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스스로 이준석계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나중에 혹시 제가 이준석 위원장과 경쟁을 해야 되는 시점에 혹시 아니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배신자 프레임 같은 데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선의의 경쟁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실제로 저희 둘 다 가지고 있고 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제가 친이준석계 정치인 친이준석이다라고 하면 뭐 그럴 것 같은데 이준석 위원장은 개파의 수장 같은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시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매일 저희가 회의를 하지만 아니면 공개적으로라도 이준석 위원장이 저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지 이렇게 해라 그래도 제가 마음에 안 내키면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위원장은 좀 개파라기보다는 정파의 수장이다. 정파요? 네. 어떤 의미예요? 약간 가치관이나 방향성을 공유하는 그룹인 것이지 네네. 그냥 이익만을 쫓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개파의 수장과는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주실 이익이라고 하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현금보단 아닌가요? 고생만 주죠, 고생만. 네, 고생만 주고요. 네. 대신에 또 같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공유하고 여러 도움을 많이 받고 또 무엇보다도 이준석 위원장이 저보다 정치 훨씬 선배거든요. 나이는 비슷해도.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게 네. 제가 옆에서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워요. 예를 들면 어떤 걸 배우세요? 뭐 전략 전술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지금 최근에는 특히 이제 여러 신당들 사이에 어떤 교섭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도 조현욱 보좌관님이 한참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조현욱 보좌관님은 저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라서 좀 힘드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 협상하는 과정 같은 걸 보는 게 굉장히 저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제일 즐겁고 짜릿해요. 오. 네. 네.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네. 본인이 네네. 정치에서 지금 현대도 성장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실제로 이준석 위원장이랑 원래 가까운 사이 아니셨잖아요. 근데 2022년에 2021년 12월에 갑자기 소위 말한 가출을 하시면서 순천 가서 그렇죠. 친 이준석계로 엮이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좀 특이한 게 지역구가 순천이다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여의도에서 잘 나가는 분들과만 아주 친해지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도 주로 이제 뭐 방송을 많이 다니거나 그러니까 당에서 위원회 활동 같이 했던 분들 빼고는 이제 그렇게 친하지 않았고 이준석 위원장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자맹할 때 대선 때 윤 순천에 대통령과 오겠다는 갈등으로. 거예요. 예, 맞아요. 자맹할 때 순천에 오겠다는 거예요. 저도 살짝 망설였거든요. 진짜로.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이 대표에 대한 비토들이 꽤 컸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그럼 당선될 대통령 후보와 굳이 불편한 관계로 가야 될까에 고민이 있었지만 그냥 고민될 때는 저는 그냥 원칙대로 하자. 당대표가 우리 지역에 온다는데 내가 소위 말해서 쌩 깔 수 있나. 뭐 당대표 오면 당연히 지역 당협위원장이 가서 맞아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고 그냥 그러면서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속보로 친 이준석으로 분류돼서 굉장히 당황하셨다라는 이야기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매우 당황했죠. 네. 네. 그리고 진짜 너무 태평해가지고 좀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되게 고민해가지고 갔는데 막 빵집에서 빵 먹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네. 이 사람은 아무튼 범상한 사람은 아니다. 네. 네, 그때 원래 그때 티타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취소하셨어가지고. 아 맞다. 예. 맞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 간 걸 알고 있었죠. 네, 지난해 12월 29일 탈당 선언 직전까지 탈당 망설였다. 오 드셨어요? 네. 네. 그래요? 탈당하는 결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었고, 저는 진짜 이게 모르겠어요. 성인군자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당의 소장 개혁파일수록 탈당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뭐 좀 약간 입 바른 소리 하다가 뭐 잘 뜻대로 안 되면 다 튀어나가네 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 2022년 저희와 인터뷰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그러면은 당내에서 소장 개혁파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안 맞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제가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졌잖아요. 졌으면 사실은 받아들이고 힘을 길러가지고 내가 주류가 될 때 다시 이걸 뒤엎겠다. 항상 어떻게 주류를 합니까? 그런 생각이 사실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거든요. 근데 그 원칙론이 있고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준석 위원장이 당내에 몇 안 되는 사실상 한 15에서 20%로 여겨지는 개혁 성향의 당원들 데리고 다 떠나버리면 이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제가 늙어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주 솔직한 네. 이야기시네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원칙보다는 실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언제 결심했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이준석 위원장과는 그 탈당선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탈당하겠다 얘기는 많이 나눴고 근데 진짜로 그 탈당 기자회견 잡아놓은 그 전날 밤에도 정말 많은 국민의힘 뭐 의원들 저희 동료 당협위원장들 막 왔고 그러니까 마음 찡한 메시지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뭐 김땡섭 위원장 같은 경우에 예. 누군지 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충분히 가명입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디 가든 잘 될 거고 응원하지만 당신마저 떠나면 난 누구랑 정치를 해야 되냐. 막 그런 유의 이제 그러니까 욕할 뻔해. 너 이 녀석 나가면 망할 거야. 이런 것들은 그냥 듣고 뭐 이준석 따라가면 다 망해. 뭐 이준석 말고는 다 죽는다. 뭐 자기 혼자 장사한다. 이런 사람도 많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뭐 제 판단이니까 그런데 진짜 당내에서 같이 좀 더 개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준석 위원장이 나가면 천하람이 좀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막 그런 문자들이 너무 뭐 문자나 전화들이 너무 많이 와서 되게 사실은 끝까지 고민됐어요 사실은. 답장을 뭐라고 하셨어요?
뭐 김땡섭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냥. 통화를 했고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그 김땡섭이었나 다른 사람이었나 아무튼 사실은 제가 이제 기자회견 잡았을 때 대부분 탈당할 거라고 알고 계셨잖아요. 그때 이제 한 분은 그랬어요 저한테 정말 스타가 되고 싶으면 거기 올라가서 준비한 연설문 찢어버리면서 이준석 신당 안 갑니다 하면 야 하면서 그러고 이제 국민의힘 찬류 막 이러면 이제 그날의 스타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조언까지 들으셨다. 스타가 될 길을 놓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랬으면 뭐 하루 종일 메인 뉴스를 장식했을 텐데. 네. 네. 그 탈당 선언문 사실 쓰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을 거고 열심히 쓰셨을 것 같은데 네네.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아쉬운 문장이 있다 해서 오를 드셨어요? 근데 사실은 뭐 대부분 잘 이렇게 됐어요. 많이 됐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지역주의 타파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당 독점이 된 영남 호남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강남 강북 포함이겠죠. 지역에 저희가 강하게 부딪히겠다 했는데 제가 그 문장을 쓰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게 그 과거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는 진짜 이거 못 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그나마 호남에서 좀 흔들어 놨던 거는 과거에 빚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체적으로 내지는 정당적으로 과거에 빚이 없다면 진짜 할 수 있지 않을까. 꼭 호남뿐만이 아니라 여러 네네. 가지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역주의에 지금까지 벽을 깨신 분들의 업적을 존중하지만 이정연, 김부겸, 뭐 홍일학, 정운천 이런 분들 다 여야할 것 존중하지만 없이, 예.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역주의라는 게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아예 과거의 빚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집단이 나와야만 해결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담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유려하게 잘 풀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덜 해요. 포인트 된 것 네, 같아서. 네, 네, 네. 그 김건희 여사가 탈당을 만료했다 해서는 X 드셨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모 평론가가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분 때문에 걱정돼 죽겠어요. 막 어디 잡혀가는 거 아닌가 지금. 예, 저희 네. 고정도 하고 계십니다. 김준일 뉴스톱 에디터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천하람한테 김건희 여사까지도 당 나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우선 김건희 여사께서 순천에 이제 오셨어요. 그 이제. 유명한 사진 찍고 가셨잖아요. 그때 예. 말고도 그때 화보 이후로도. 예. 근데 저는 그 화보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게 순천 홍보가 굉장히 잘 됐어요 덕분에.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전통시장에 다녀가신 게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굉장히 좋은 덕담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위원장이니까 이제 그 자리를 같이 수행하셨던 건가요? 당협위원장이라서? 그렇죠. 어느 정도 같이 다니기도 했고, 근데 이제 따로도 이렇게 약간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굉장히 좋은 덕담들 해주셨지만은 뭐 그게 탈당이 막 아주 가시화된 시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탈당 만류까지 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럼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요? 비밀입니다. 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 비밀입니다. OX? 뭐 어느 정도 중요한 얘기 나왔지만은 비밀입니다. 네. 여기서 단독거리 하나 주고 가셔야죠. 위원장님. 아니요. 저는 근데 여사님과 나눈 대화는 또 가능하면 네. 비공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들이었어요. 실제로. 네, 굉장히 정무 감각이 있다고 느끼셨어요? 있다고 느꼈어요. 네. 네.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실 것 같네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네. 시간이 좀 지나면. 알겠습니다. 네. 2024년 총선 순천으로 출마한다에 있어서는 O 드셨어요. 저희가 호남에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천이 이제 분구가 되게 되면은 제가 갔을 때 당선 가능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시니까.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여론의 흐름들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 천하람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실체에 비해서 이름값이 지금 너무 과하게 높아져 있어요. 또 그렇게 자아성찰을 하시는 아니, 저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저는 이번 순천 선거에 원래는 조금 편하게 뭐 어떤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득표가 너무 안 되게 되면 이건 저의 그냥 망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개혁신당이 호남에서의 소구력이 없구나라는 걸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면 그 플러스 다른 지역의 어떤 전략적인 클러스터 형성 이런 면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쓸 수 있어서 저도 확정은 안 하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와이프 때문에라도 순천에 출마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정말로 가능하면 하고 싶습니다. 막 너무 터무니없는 지지율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면은 저는 그것이 천하람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어찌 보면은 정치적인 자산을 순천에서 가불에다 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정치적 서사가 그렇게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에서 도망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정치인으로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물론 개혁신당의 어떤 전략적인 필요성도 고려는 하겠지만 저는 순천에서 받은 여러 관심과 사랑을 가벼이 여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 순천에 출마한 대구 출신 국민의힘 정치인으로서 사실 주목을 받으셨던 그럼요. 것이고 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아무 연고가 없는데 가족이 다 같이 갔었다라는 그렇죠. 점에도 굉장히 눈여겨 보이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 배우자분 때문에라도 순천에 해야 된다는 게 좀 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일단 뭐 갑자기 다른데 어디 또 출마하면 막 이사 가야 되냐는 또 짜증 내시기도 하시고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네요. 네. 예, 그리고 예. 이제 그러니까 고생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순천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로 함께 이 생활의 터전을 또 갖고 왔는데 네가 여기 출마 안 하면 우린 4년 동안 뭘 한 거냐. 네, 그런 이제 어필을 하시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또 네. 출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순천 커뮤니티에서 유명하신 분이 되셨잖아요. 제가요? 네, 뭐 방송에서 그러시던데요. 맘카페에서 굉장히 아, 그 장인 뭐 장모님까지 같이 그런 것도 있고 오셔가지고 이제 화제가 좀 됐었다. 표현이 그렇지만은 순천에서는 뭐 꽤 괜찮아요 인기가. 갑자기 톤앤 매너가 네. 달라지는 느낌이신데 순천에서 이런 느낌 통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뭐 거의 실제로 그 특히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 그러니까 순천만 정원에 가면은 약간 인간 포토존 느낌 가끔 낼 수 있습니다. 오, 네. 그 정도로 유명해졌다. 네, 왜냐하면은 예. 이제 서울에서 제가 이제 오늘도 여기 뭐 지하철 타고 뭐 이렇게 버스 타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이제 저를 보시면 그냥 뭐 이렇게 저 양반 뭐 텔레비 나온 양반이네 그 뭐 이준석은 잘 있는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예 뭐 이러고 하고 가는지만 순천에서 저를 만나면 약간 원리를 찾아라의 원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들을 내세요. 순천에 왔는데 진짜 천하람이 있다니 막 그런 뭔가 미션을 클리어한 것 같고 그래서 막 그래서 되게 그럴 때 되게 뿌듯합니다. 네. 순천 떠나기 쉽진 않으시겠네요. 쉽지 않죠. 네. 네,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조금 이제 개혁신당과 제3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개혁신당 이제 20일에 창당을 하고 이제 CI랑 이름도 나왔죠. 확정이 된 네, 거죠. 네, 나왔죠. 예, 좀 마음에 드세요? 이게 오렌지 혁명이라고 엄청 지금 또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긴 하는데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일단 뭐 저희가 뭐 안철수 의원도 배제하지 않는다. 참여하시길 바란다. 아니 뭐 참여하시기 바란다까지. 어떤 배제를 하자는 거죠? 농담이 왜 그래? 괜히 방송 갔는데 무리하게 헤드라인 만드신다고 막. 김웅 의원도 뭐 그것도 있고 뭐 안철수 의원도 혹시 배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제는 안 하죠. 저희가 왜 배제를 해요? 제목 괜히 막 제목에 막 무슨 뭐 천하람 뭐 안철수 합류도 막을 이유 없어. 당연히 막지는 않죠 저희가. 그래서 제가 진짜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오렌지색 옷을 잘 안 입어봐서 예. 이게 저한테 잘 어울릴까에 대한 뭐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네이비를 하려고 했는데 네이비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멋부리는 것 같다. 도회적인 느낌이 좀 좀 있나요? 세련된 느낌 내려고 하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세련됨을 버리더라도 눈에 띄게 가야 된다. 저희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오렌지라고 하는 그 컬러가 되게 이제 약간 젊고 약간 이제 약간 뭐 오렌지 혁명 뭐 네덜란드 뭐 한화 뭐 많지만 네네. 너무 다 갖다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되게 이제 젊은 이미지 톡톡 튀는 이미지가 나오는 색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다.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쓸 수 있는 컬러가 많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아주 현실적으로 또 있었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개혁신당 이름도 사실 바꾸는데 실무적인 작업이 좀 많이 들어서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라는 처음에 이름. 이 가칭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냥 저희끼리 회의하다 그냥 막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뭐 미래 이런 거 들어가는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약간 너무 흔해요. 지금 보면 막 새로운 미래, 예. 막뭐 미래대여나. 미래대여나 예. 뭐 너무 많아서 거의 무슨 뭐 미래 네. 네, 더 나은 내일이란 단어도 더 나은- 워낙 다 같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글에 쓰셔가지고 네네. 내일이란 단어가 당명에 들어가나라는 생각도 했었었거든요. 이제 와서 말씀드리면 혹시 저희가 나중에 쓸지 몰라서 저희도 킵해놓고 있지만 미래로 가자도 후보였어요. 당명 후보로. 당명 후보였어요. 예, 예, 예. 예. 미래로 가자의 천하람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처음엔 비웃겠지만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예, 해보려고 했는데 예. 뭐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K-팝 스타 같은 느낌의 네. 자기소개 같은 네네네. 거네요. 제일 K-팝 스타 같은 건 천하용인이죠. 아, 그런가요? 네, 네. 천하용이네. 천이에요. 약간 이런 거죠. 아, 네. 네. 너무 준비되어 있는. 네. 예, 좀 더 이제 정치 이야기 들어가 보면 네. 이제 국민의힘 공천들 나왔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중진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개혁신당에서는 소위 알곡을 주워갈 기회가 아닌가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박지원 원장이 이제 심지어 축하한다라는 메시지까지 선도적으로 자기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낙연 신당은 최대한 이렇게 낮추고 저희 개혁신당 최대한 띄워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보여서 그런 말씀 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찬밥 더운밥 가리 처지가 아닙니다. 뭐 어쨌든 언급해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게 저는 이 룰이라는 것도 적용이 이조차도 지켜질까 의문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중진들에게 감점을 나름대로 세게 먹이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요, 이 감점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조치들이 나올 것이다. 그분들을 구제할 수도 있다라는 아니죠, 건가요? 아니죠. 더 경선 기회도 안 주고 컷오프 시키는 일들이 저는 비일비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저희 입장에서 좋은데 이게 사실은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역주의라는 게 어느 나라나 있고 어느 나라나 그 안전 의석이라고 하는 어떤 정당이 사실 누구를 공천해도 안전하게 당선되는 의석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레드 스테이트, 블루 네. 스테이트가 확실할 때. 스윙 스테이트 사이 몇 개 안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미국에서 공천과 관련한 갈등이 우리나라처럼 막 터져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경선 절차가 굉장히 그냥 열려 있거든요. 뭐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각 주의 이제 그 당 위원회별로 정합니다만은 절차가 되게 안 변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집단이 이 사람들이 이미 튀어나와 있는데 룰을 바꾼다? 이거는 어떤 제도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보수의 근간과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 맨날 하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안전 의석이 있는 데다가 공천까지 마음대로 하니까 이거는 시민들의 선택권이 완전히 저해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민주주의 원리에 이게 과연 맞냐? 맨날 한동훈 위원장은 뭐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자유민주주의에 반해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룰조차 안 지켜지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펼쳐질 거다. 네. 아쉽지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현역 의원 20명 창당에게 지금 결합할 수도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셔야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예. 특히 그 얘기가 전 되게 와닿아요. 중진 의원들이 익명입니다마는 중진이 뭐가 죄냐. 그러니까 중진 그 자체는 사실은 되게 가치 중립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뭐 엄청 중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뭐 날아가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뭐 중진 의원들이 오히려 더 소신 있게 자기 목소리를 낼 때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다소간 억눌려 있는 게 있었다면은 그분들이 개혁신당 오시면 날아다니실 거다. 최근에 김용남 의원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진짜. 저는 김용남 의원님 진짜 날아다니시고 얼굴 핀 거 보고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폭압적인가.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을 지금 우리는 무슨 짓을 해왔던 건가 이 사람에게. 손바닥 왕자에 대한 변명을 시키셨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거를 뭐 할 수는 없어요. 공천을 신경 쓰든 천공을 신경 쓰든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정치인들에게 날아다닐 수 있을 자유를 네. 허해야 한다. 그게 예. 개혁신당의 미션 중에 하나다. 근데 그분들 공천 떨어지더라도 개혁신당 가는 게 아니라 무소속될 수도 있다는 말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중에 돌아가는 걸 염두에 두면. 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설득하세요? 뭐 당근과 채찍이 다 있겠지만은 뭐 그걸 저희가 여기서 다 얘기할 것은 아니고 조금만 이야기해 무엇보다도 주세요. 그냥 뭐 근본적으로 그냥 저희 지지율 높이면 돼요. 아, 지지율을 올리면 네, 된다. 네, 지지율 높이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준석 위원장도 조금 더 고령층에 어필하는 톤앤 매너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이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늘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넓히는 것이 확장입니다. 근데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젊은 세대의 지지를 더 확장하고 공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좀 고령층에게 어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저도 열심히 활동하고 1등 신랑감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1등 사위감. 물론 결혼을 했습니다. 품절남이죠. 애가 2학년입니다. 이제. 근데 아무튼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요약하자면은 저희가 아마 이제 나오신 분들 그런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좀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구 같은 데서는 개혁신당의 이미지 때문에 혹시 무소속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는 네, 일은 없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도 예, 있으실 그렇죠.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그 부분은 지지율밖에 없다. 지지율이 예, 뭐 설득력이 제일 가장 중요해요. 강한 그럼요. 게. 네. 예. 근데 거꾸로 사실 개혁신당이 이제 새로움, 개혁 이런 거 강조하는 분들이신데, 네. 그러니까 컷오프 또 되기 전에 나오시는 중진 의원들이 사실 조금 이제 중진이 가치 중립적인 말이라고 하셨지만 상대적으로 개혁에 좀 거리가 멀어 보이실 수 있잖아요. 당에 도움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향하는 바와 이런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선민 의식도 느껴지고 텃세도 느껴질 수 있는 얘기들이라서 좀 안 하려고 하는데요. 하세요. 저희가 중심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바른정당이 좀 흔들렸던 걸 보면 그때는 오히려 현역 의원들이 우수수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근데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힘이 빠지기도 했었지만 코어가 되는 그룹이 막 아주 단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와서 뭐 그때 정치 안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생사고락을 같이 한 코어 그룹이 있고 그리고 그 코어 그룹을 지지해 주시는 지지층도 나름대로 탄탄해요. 그래서 중진 의원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이 당의 기본적인 어떤 문화나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흔들기 쉽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분들도 이 당이 가지는 개혁성과 변화의 어떤 정체성을 본인들의 경쟁력으로 흡수하고 싶으실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안 흔들릴 수 있지 않겠나요? 저는 역설적으로 저희가 너무 초창기부터 현역 의원들 많이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당원 모집이 잘 안 돼서 현역 의원들이 가진 조직세에 의존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큰 다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누가 합류하시더라도 물론 당연히 서로 융화도 되고 그 상호작용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저희의 팀 컬러를 지켜낼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요. 이 기본적인 팀 컬러를 지켜낸다면은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김용남 의원처럼 날아다닐 수 있으실 거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홍보 요정이 김용남 전 의원이 되셨네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좀 인재 영입 제안 좀 공개적으로 하실 분 있으세요? 오영환, 김웅 의원 말고요. 아니 그거 괜히 얘기했다가 그 두 분이 막 곤란하시다 그래가지고. 왜 곤란하시대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들을 정말 높게 평가하는 취지에서 좋은 의도로 한 건데 또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막 뭐 천하람이가 괜히 뭐 한마디 해가지고 막 언론인들 전화 와서 뭐 개혁신당 가냐 이런 전화 받고 하는 게 또 불편한 일이실 수 있으니까 좀 그래서 자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을 같이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는데 저는 그래서 김웅 의원의 결단을 그래도 저는 솔직히 그것보다는 개혁신당 오셔서 같이 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근데 그건 제 입장이고 김웅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온몸으로 여기서 더 당이 우경화되면은 내가 버틸 수 없다라고 해서 막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동의가 되진 않지만 그걸 존중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가지고 뭐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한 명만 더 여쭤보면 유승민 전 대표의 합류는 사실 제일 많이 관심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영입 제안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님과는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뭐 이심전심이다. 안 했다는 말을 뜻인 것 길게 같은데요. 안 하고. 예.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솔직히 유승민 대표님 뭐 텔레비 안 보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이신점심이면 직접 말을 했다는 뜻은 그러니까 뭐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예, 또 예. 간접적으로도 소통하고 다 그런 부분들이 예, 있는데 예, 근데 예. 이제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님은 이게 이제 좀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이낙연 대표님과의 연대 같은 걸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이제 빅텐트나 이런 거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때 네, 그런 네. 경험 같은 것들이 있으셔서 예. 저는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승민 대표님 뭐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신점심으로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나 하시면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낙연 전 총리와의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겹치는 일정도 많고 많이 보시잖아요. 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지금은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사실은 이제 언론에 관심 받는다는 면에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연대 통합 논의만 언론에 관심을 받는다는 점에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진짜 좋은 기회고 저희가 진짜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교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로 새로운 어떤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데 저희의 정치 인생에 뭐 평생이라고 말씀까지 모르겠지만 저희 정치 인생의 상당 부분을 쓸 생각입니다. 진지해요 저희는. 그래서 다른 분들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말로 이게 텐트가 아니라 롯데타워를 지을 각오로 하는 일인데 이게 자꾸 연대 통합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또 그냥 날이면 날마다 오는 총선 때마다 오는 이합 집산 논의 같이 느껴지실까봐 저희는 걱정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설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정책도 계속 말씀드리고 저희가 가지는 뭐 가치 같은 것들도 계속 말씀드리고 또 어쨌든 저희가 당내에 있을 때부터 나름대로 소신을 지켜왔다라는 것들도 계속 어필하고 하고 있는데 약간 연대 통합 논의에 좀 묻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제3당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 질문을 끝없이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어떻게 받아치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다른 파트너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렇게 롯데타워를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그게 최소 5년, 뭐 대선까지 가야 된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좀 다르게 여기시는 면들이 사실 저도 취재하면서 느끼는 건데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럼 그게 안 맞으면 결국 같이 못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타임 스케줄이 좀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위원장과 정치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준석 위원장은 너무 멀리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상 다음번 공천 아니면 다음번 공천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꽂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보는데 이준석 위원장은 그런 거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고 뭐 저와 같이 정치하면 이 당이 앞으로 훨씬 더 잘 나갈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좋은 말씀.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그게 안 맞았던 걸지도 몰라요. 너무 뭐랄까요 좀 과거의 어떤 문화 같은 걸 답습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이 이번에 이제 어떤 그 신당의 어떤 연대 논의에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 제가 그리고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가 현실이니까 그러면 이번에 정말 한철 장사 하고 싶다, 떴다방 하고 싶다 그러시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걸맞는 작전을 짜겠다. 네. 저희가 이런 어떤 전략 전술을 잘 짜는 팀이에요. 네. 김용남 의원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이준석 대표 말할 것도 없고 저도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할 테니까 좀 저희가 각자 좀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국민의힘에 본진을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없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희가 망상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얘기하니까 김모 전 청년 최고위원이 옆에서 비웃던데 저희가 진짜 저희는 다음 지방선거도 벌써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번 지방선거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시기에 국민의힘이 대통령 임기 말에 과연 정상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러낼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저희가 수도권에서 1당 2당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여러 가지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정책도 계속 발표하셨잖아요. 네. 그 배우자 이제 관련된 법안을 내셨는데 김건희 여사를 이제 사실 정조준 한 내용이잖아요. 네, 맞죠. 예. 네. 예. 그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제 발목이라고 보수 언론조차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는데 계속 그럴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뭐가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얘가 이제 왜 그렇다고 보세요?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딱 그걸 보는 거 뭐 말고 좀 더 이유를 설명을 뭐 해주셔야죠. 자꾸-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동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질문만 나오면은 자리를 황급히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현대 정치에 있어서 당 대표라는 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높은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질문을 답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발산하는 메시지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재명 대표도 보면 막 동문서답할 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본인은 뭐 필요해서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메신저로서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뭐 한두 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심지어는 그 이름도 말씀하기 어려워가지고 도이치 특검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 처음에 듣고 무슨 독일을 특검하는 건가 생각했거든요. 도이치란트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는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건드릴 수 있어야 뭘 바꾸든지 말든지 할 건데 완전 성역화하고 있는데 못 바꾸죠. 김경률 회계사도 아마 반성문 썼을걸요? 네. 아 공개적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언급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 그 최고위원회에서도 발언 거의 무슨 약간 걷어들이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던데 뭐 저도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하시는 거 보면 왠지 반성문 쓰셨을 것 같다는 제 추측입니다.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역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이 새로운 보수 정당, 물론 새로운 정당 하겠다고 네. 나오는 천하용인 그룹으로서는 좀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그럼요. 저는 그 김용남 의원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새 핫해가지고 김용남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 체제 옛날에 국민의힘에서 욕했을 때는 그때는 이준석 체제가 굉장히 강했을 때다. 그리고 그 어떤 운영 방식에 있어 동의하기 어려웠다. 저는 김용남 의원이 앞으로 저희가 조금 자리 잡고 이준석 위원장이 저의 예상대로 대표가 된다면 얼마든지 비판해도 된다. 그러니까 억까만 안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팩트를 뭐 허위 팩트를 가져와서 뭐 가짜 뉴스성 뭐 비방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당 운영이 뭐 예를 들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저는 뭐 얼마든지 뭐 천하람도 비판해도 됩니다. 천하람 살 빼라 하셔도 돼요. 그건 비판이 아니잖아요. 뭐 비난인가요? 예, 그건 적절하지 의견 못한 것 제신가요? 같습니다. 의견 제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뭐 예. 어쨌든 간에 예. 여튼 그래서 성역을 두고 있는 그룹 심지어는 그 성역을 설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이슈라면 더더욱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네. 봅니다. 다음 정책은 뭐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 허은하 의원이 내일 이제 기업 관련해 가지고 아, 예. 네. 할 건데 너무 보시면 러프하지 않나요? 기업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하시자면 좀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그래요? 그렇게 길지 않게,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할 네네. 생각입니다. 예. 시리즈로 계속 나오나요? 계속 나오죠. 오, 천하람 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책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있었어요? 저 교육했죠. 교육. 아, 그 다음에는 또 뭐 내실 예정이세요? 저 고민하고 있어요. 저 지역 의료를 할까, 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순천에 계셨던 네, 경험들 네. 때문에 지방 소멸 이슈로서 많이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그럴 하시더라고요. 생각입니다. 네. 네. 그 뒤에 방송이 또 하나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길게 여쭤보지 못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오늘 하필이면 제가 약간 예. 정신없이 그냥 아니 또 구독자 10만이라고 하시고 네, 또 네. 그래서 저 뭐 빼먹은 질문이 몇 개 있는데 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했네요. 아니에요. 네. 재밌게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도 요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앞으로 조금만 돌아가서 이제 엄숙주의 걷어내겠다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좋은 충고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좋게 봤어요. 예, 네, 예. 이낙연 대표님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엄근진으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지금 조금 겪어 보시기에 이낙연 대표의 협상 파트너로서의 장점과 좀 아쉬운 점은 뭐예요? 일단은 목소리가 좋으시고요. 저도 그게 통화를 할 장점인가요? 때 통화를 할 때 전 위원장 뭐 우리 잘해 봅시다.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데 아무튼 뭐 되게 좋으시고요. 그러니까 그 뭐 장단점을 제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뭘 평가를 하겠습니까? 또 갑자기. 카운터 파트인데. 네. 갑자기 정치인 모드가 되셨네요. 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끝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천하람이 하고 싶은 정치가 뭐냐. 뭐 좀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제3당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이제 천하용인이라는 팀의 와해를 바라는 쪽에서는 천하람 계속 이제 국민의힘 남아주면 뭐든 좀 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도 했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나온 거잖아요. 뭘 하고 싶길래 어떤 정치를 하고 싶길래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아마 멋있는 말들을 엄청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제 장례식에 천하람 하이라이트가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뭐 솔직히 크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 멋있음이 뭐예요? 그냥 제 손자가 그거를 그냥 이렇게 뭐 눈살 찌푸리지 않고 봤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다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물론이고 손자도 보고 그때 되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뭐 망해 있을지 막 다 홀로그램으로 막 이렇게 할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뭐 가능하다면 가끔씩 헛소리는 할 수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헛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헛소리라는 게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제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대선 때 진짜 너무 짜증났던 게 제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셨죠? 뭐 제가 옛날에 한번 실제로 개사과를 변명을 하는데 그게 설명이 뭐 그런 거였어요. 예전에 뭐 아버지가 사다 주신 그 뭐 사과에 대한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이제 약간 그 강아지한테 이걸 뭐 어떻게 주면서 뭐 그걸 한 거 뭐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웃어버렸어요. 한 30초 웃었어요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방송 가기도 싫고. 이제 반성문 쓰시는 건가요? 저도 쓰고 있어요. 김용남 의원님처럼.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그래서 정치라는 게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연예인이랑 어떤 의미에서 비슷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민들이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저로서는 뭐 이거 듣고 계신 분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과정을 즐길 수밖에 없다. 근데 과정이 고통스러운 정치를 제가 해야 될까? 양심을 속이면서까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왜 정치하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본인이 관종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도 되게 인상 이건 깊었었는데 사실이죠. 관종 아니면 정치 하면 안 돼요. 네. 여전히 그 부분도 유효하신 근데 건가요? 엄청 불편하거든요. 불편하시다고요? 왜냐면 제가 어제 식당 가가지고 막 밥 먹다가 이렇게 막 되게 맛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고깃집이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해물파전이었나 뭐 약간 사이드 메뉴가 나왔는데 좀 맛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친구랑 뭐 밥 먹다가 야, 이거는 다 맛있는데 이건 좀 맛이 없는 것 같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옆 테이블에 계신 아주머니가 사장님 지나가시는데 천하람 씨가 이거 맛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휴 막 하면서 사장님 하면서 그런 뜻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되게 즐거운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저란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거를 늘 뭐 즐겁게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없으면 정치인 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막판에 이제 정치인 모드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아무쪼록 이제 제3지대 이야기는 뭐 계속 굴러갈 테니까요. 또 천하람 위원장님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이야기 더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댓글 몇 개 읽어드리면 이제 긍정의 하루님이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될 때까지 응원한다. 안녕 안녕 반가워님이 나도 써먹어야겠다 장례식. 그 말씀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저희 당 마스코트를 유니콘 같은 걸로 할까? 갑자기 유니콘이 되겠다는 여기 와서 아이디어 얻으셨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유니콘. 그리고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좋아하는 음식이 궁금하다. 이거 계속 올라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준석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는 순천 빵집 이름이 뭐냐? 순천 빵집 이건 너무 PPL인가 싶긴 한데. 뭐 저희 유튜브니까 괜찮습니다. 네, 조훈모 과자점이라고. 예, 지역 소멸에 또 맞서는 네, 이런 되게 PPL. 맛있어요. 조훈모 과자점 맛있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국밥류가 아닐까. 네, 든든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위원장님? 그럼 여기서 뭐 나빴다 그러겠습니다. 나빴으면 나빴다고 이런 이야기하셔야지. 식으로 너무 좀 식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빴으면 나빴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그래요. 신선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고 네. 또 계속해서 행보를 저희가 살피도록 아무튼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 언론인 우리 시사인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으신 양반이잖아요. 아닙니다. 높으신 우리 김은지 기자님께서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아이고 시간 내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1월 17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광고 마지막에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민들은 검찰을 검찰 출신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04개에 달하는 조사 결과를 부록에 담은 이북 검찰공화국 시대의 100가지 질문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를 시사인이 펴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리디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